경제의 심장인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반도체 소재들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더니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죠. 후쿠시마산 식자재가 국제원자력기구와 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관의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방사능 안전에 이상이 없다면서 도쿄 조직위는 이들을 올림픽 선수들에게 제공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도 정말 충격적이고 할 말을 잃게 만드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이 제대로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영상을 보다가 혈압이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물 한 모금씩 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본의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9월 3일 SBS와의 질의에서 이런 공식 답변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우길기는 현재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막을 이유가 없다. 우길기 자체에는 어떠한 정치적 의미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길기를 금지 품목으로 간주하지 않겠다. 여러분들께 이 우길기를 보여드리는 것도 죄송하지만 정확한 설명을 위해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랄게요. 지금 보시는 이 우길기는 일본이 1870년 일본 육군의 군기로 가장 먼저 사용하였죠. 이어서 1889년 일본의 해군도 이 가운데 동그란 부분을 왼쪽으로 살짝 옮겨가지고 육군기와 다른 해군기라 칭하고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1910년 8월 29일 무려 13,000일 동안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고 이 우길기를 대한민국 전역에 꽂았습니다. 이후 1939년 9월 1일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기록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고요. 1945년 8월 6일에는 히로시마에,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시에 미국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선언하면서 대한민국이 13,000일 만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나치 독일이 붕괴되자 지금 보시는 이 나치기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붉은 배경은 피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국민들이 희생하라는 뜻이고요. 가운데 들어있는 이 문양은 독일어로는 갈고리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고 영어로 표현하면 갈고리 모양의 비뚤어진 십자. 당연히 독일처럼 이렇게 전범기를 금지시켜야 맞는 것인데 일본은 전범기인 우길기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길기가 지금부터 약 1500년 전인 일본의 아스카 시대부터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범기라 볼 수 없다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헛소리도 간혹 들을 수 있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니죠. 일본 제국주의 때 내부에서 정치권과 군대 간의 마찰이 심해졌고 군대가 이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규격화된 우길기를 만들고 사용 빈도를 대폭 늘렸습니다. 당연히 진작에 이 우길기를 없애야 했는데 일본은 현재 자위대에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맥주, 영화, 게임 등의 상업용 용도로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20 도쿄올림픽에 일본 관중들이 이 우길기를 많이 사용할 것 같아 이를 허용한다는 망언까지. 이에 대해서 대한체육회는 우길기가 한국인에게는 전범기로 인식되고 있다며 우길기 응원이 한국과 일본 관중이 충돌하는 불상사를 만들 수 있다며 우길기 반입 금지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확답을 피했고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20 도쿄 하계올림픽 대회 및 하계 패럴림픽 대회에서의 우길기를 경기장 내 반입 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고 우길기를 활용한 유니폼, 소품 반입과 이를 활용한 응원 행위를 금지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SBS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한국의 위 모든 요구들을 묵살해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세계 우길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온 서경덕 교수는 이번에 일본이 우길기 응원을 허용한 것이 오히려 한국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가 주장한 이유 들으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에서는 일본 관중들이 경기장에서 우길기를 흔들며 대규모 응원전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냥 앉아서 화만 낼 것이 아니라 이번 도쿄올림픽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큰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인들이 다 지켜보는 올림픽에서 우길기가 하켄 크로이츠와 같은 전범기임을 전 세계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잘 활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도쿄올림픽 때 우길기 관련하여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는 자, 오늘의 주제 한국, 미국, 일본 결국 지소미아 연기한다는 현재 상황, 그리고 일본 또 한국 조롱하는 이유, 아베는 미국에게 잡혀가야 할 듯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해법을 찾을 때까지 종료일을 미루는 방안이 일각에서 거론돼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담은 공문을 일본에 전달했으며 이로부터 90일 뒤인 11월 23일 0시를 기해 지소미아는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죠?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최근 미국은 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불만을 강력하게 표출하며 이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한국이 이 결정을 바꿀 것이라는 신호는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진행했기 때문에 일본과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환할 수가 없으니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는 입장이죠. 따라서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게 논리가 맞죠. 그리고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논란의 해법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서로 강대강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까지 앞으로 이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간의 첨예한 이 갈등 상황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미국이 원하는 대로 본인들의 입맛대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삶아먹고 있어서 제 여러 방송을 돈 되는 라디오부터 봐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여태까지 미국에 대한 나쁜 입장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결정은 좀 마음이 아프고 기분이 상하네요. 저는 미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해서 기분이 나쁘기보다는 현재 일본이 하고 있는 저런 언론 플레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라는 언질조차 일본에게 주지 않고 있고 마치 이 지소미아 종료라는 우리나라의 결정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식으로 표현한다는 부분이 좀 마음이 아프네요. 또 전혀 개입의 의지가 크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측에 직접적으로 연장하라는 식의 방문을 통해 압박하고 있는 부분은 또 개인적으로 불만이 좀 있네요. 오히려 현재 일본이 수출 규제 문제나 이 문제가 WTO 등으로 갔을 때 일본 측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수출 규제를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딱 하고 야 한국 일본 너희 화해 좀 해라, 좋게 가자, 화해 모드로 딱 들어가게 해주는 미국의 모습을 솔직히 상상했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서 좀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 해법을 찾을 때까지 이 종료일을 몇 개월만이라도 일단 뒤로 미루지 않은 게 미국 측의 연기론의 핵심인데요. 물론 일단 종료한 뒤 해법이 마련되면 다시 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종료가 이뤄지면 이 해법 찾기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7일 순전히 기술적으로만 따진다면 지소미아 종료일은 한일 양국의 합의에 따라 미룰 수 있다. 이것도 우리나라가 좋게 가는 거죠. 어떤 형식으로든 종료일을 미룬다는 내용의 합의문만 만들면 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결국 이 정도로 언론을 통해 나올 정도면 연기가 된다는 뜻일 겁니다. 종료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듣기 거북한 사람들은 미리 듣고 인지하고 있어라, 연기는 될 거니까 요 정도의 느낌이라고 볼 수 있네요. 문제는 한일 양국이 그럴 의지가 있느냐는 것인데요. 특히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칼을 빼든 한국이 먼저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는 게 우리나라의 입장입니다. 먼저 때린 게 누군데 맞은 사람한테 자꾸 사과를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시끌시끌한데요. 그 규모를 축소한다고 합니다. 곧 미국 측은 또 국무부 장관을 우리나라 층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의 움직임이 현재 심상치 않기 때문이죠. 현재 중국은 남방 정책으로 그 세력을 점점 더 넓혀가고 있고 러시아도 이 움직임에 동참하려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강경화 장관이 오늘 발표했듯이 북, 중, 러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게 맞다고 표현했고 저도 이렇게 되는 방향은 개인적으로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소미아를 뭐라고 해야 할까요? 서로 만족할 만한 룰을 바탕으로 다시 관계를 맺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으니까요. 하나라도 도움이 되면 할 수 있으면 좋죠. 안 좋은 것보다는 하는 게 낫잖아요. 근데 우리나라한테 너무 불리하지 않게끔 말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강대국들의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연장은 정말 잘못된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오늘 또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강행하겠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일본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이 관계를 이끌고 나갈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자, 다음은 또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이죠. 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관련 회의 개막 전 대기실에서 약 11분간 환담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또 극우 성향이 날뛰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이 강한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환담 사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했다는 문제 삼는 악의적인 보도를